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를 통한 최신 IT 기술의 빠른 도입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 전산실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는 IaaS 형태로 사용하지만 클라우드가 조금 익숙해지면 기업들은 인프라 운영보다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 파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거죠. 서비스가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동시에 데이터도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5G 통신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의 증가로 사람이 분석하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매출을 예상한다거나 고객 이탈 방지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얻는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챗봇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활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서비스도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모형 자동차 및 개발 환경, 로봇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터, 블록체인, 심지어 인공위성과 양자 컴퓨팅까지 모두 클라우드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단순히 스토리지 서비스만이 아닌 걸 이제 실감하시겠죠? 이러한 최신 IT 기술 중에서도 요즘 모든 클라우드 업체가 사활을 걸고 개발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2011년에 마크 안드레센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 라고 말한 지 6년이 지난 2017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지만 앞으로 AI가 세상을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최대 경쟁 시장이 인공지능이 될 것이란 예측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말처럼 현재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업계의 최대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통해 강아지 사진은 강아지라고 표시해두고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의 특징을 파악하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귀가 쫑긋하면 고양이, 귀는 처져 있고 주둥이가 튀어나오면 강아지라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즉, 스스로 지식, 학습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학습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진이라도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정확히 판단하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학습 모델이 정교해져야 합니다. 정교한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가능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을 실전에서 확인해보고 정확도를 계속 높이는 것도 필요하죠. 오답 노트를 통해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것처럼 고객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고 학습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이를 쇼핑, 음악, 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야겠죠? 하지만 데이터 저장에서 분석, 학습 모델 개발,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까지 인프라를 준비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 데이터 전문가가 없는 경우라면 클라우드로 이전은 했지만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앱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관리,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 또 이건 운영팀, 개발팀, 그리고 데이터팀 이렇게 따로따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머신러닝 옵스, ML옵스라고 하는 이 전체 머신러닝 개발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ML옵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앱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DevOps라고 하면은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생성하시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 상용 서비스에 배포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고객센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ML옵스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ML옵스 전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인 ML옵스 서비스는 AWS의 세이지메이커, 애저의 머신러닝 스튜디오, 구글 버텍스 AI 등입니다. 개발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클라우드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는 다 생각이 있죠. 바로 노코드 및 로우코드 플랫폼입니다. 우선 노코드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코딩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해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도구를 통해 간편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말합니다. 각 노코드 툴이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사진이나 구성 요소를 끌어다 놓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앱과 웹을 손쉽게 만들 수 있죠. 노코드 툴을 이용하면 전문 프로그래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디어가 풍부한 신생 기업이라면 거액의 돈을 들여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외주 개발사에 작업을 맡기는 대신 노코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노코드가 사용하기에 간편하다고 해서 전문 개발자를 대체할 만큼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선 노코드는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매만지다 보니 확장성과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게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점은 편리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누구나 틀에 박힌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신함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이에 반해 로우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고 블럭처럼 서로 연결하고 개발하는 노코드의 장점에 세부적인 기능은 직접 최소한의 코딩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정교함을 높이는 개발 방법입니다. 로우코드와 노코드 플랫폼의 등장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코드는 작은 앱을 빌드하는 데 이상적이며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코드를 통해 개발자는 보다 정교한 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업무에는 노코드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로우코드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보안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의 보안은 물리적인 보안부터 시작합니다. 건물 출입 관리에서 CCTV, 그리고 물리 장비 접근에 대한 보안에서 가상 머신에 이르기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고객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물론 클라우드 CSP 업체들도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보안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의 출입 통제, 경보 시스템, CCTV, 출입을 위한 이중 인증 장치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위해 방진, 우정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과 완벽히 격리되는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또한 데이터 최종 저장 단계에서는
다양한 암호화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해킹이 되더라도 고객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고객과 규모를 파악한 후 즉시 고객에게 피해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안센터라고 하는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미처 몰랐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를 권장하고 미리 인공지능을 통한 로그 분석으로 해킹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알려줍니다. 앞서 CSP들이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보안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클라우드 보안이 완벽하다고 해도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보안에 허술하게 개발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뎁섹옵스입니다. 뎁섹옵스란 개발, 보안 및 운영의 약어로 초기 설계에서부터 소스코드 통합,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배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적용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해킹에 취약한 코드는 없는지 보안 진단을 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모의 해킹을 통해 안정성 검증 등을 모두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위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데브옵스와 CI/CD 환경을 통한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친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IT 기술, 그 중에서도 MLOps를 적용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로우코드를 통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뎁섹옵스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셨다면 비즈니스 혁신을 시작해 보실까요?